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연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부유한 나라다. 더 이상 미군이 필요하지 않다. 이 소식에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주한미군들이 철수 명령에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는 한국을 절대 떠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팬데믹 이후 폭등한 물가, 천문학적 의료비, 악화되는 치안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미군들. 심지어 복무 종료 후 한국 귀화를 신청하는 미군이 급증하며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매력이 그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한미동맹을 뒤흔든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미 육군 대령 모리슨입니다. 제 오랜 꿈을 위해 군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악이라 할 수 있는 발령 소식이었죠. 저는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죠. 그 말이 제게는 가느다란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데릭, 너 진짜 한국 가는 거야? 동료 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힘들었죠.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짐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만 버티면 돼. 트럼프가 우릴 구해줄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시아? 그것도 북한과 맞닿아 있는 위험한 곳인가요?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 땅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날 밤 동생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6개월만 버티고 돌아올게. 너 의대 입학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 있을 거야. 제 약속에 제시카는 잠시 침묵했죠. 오빠, 정말 괜찮아. 그래도 한국이면 선진국이니까 오빠 꿈을 위해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시카의 말에 짜증이 치밀었어요.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사는 미국인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미국에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한국이라니. 비행기 이륙 직전 창문을 통해 미국 땅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6개월만 버티자. 트럼프가 우릴 구해줄 거야.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주문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길,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제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 이런 우회로가 생길 줄은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 깨끗한 공간, 첨단 시스템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지나며 제 고정관념이 첫 번째로 흔들렸죠. 이게 내가 상상하던 아시아의 모습인가요?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낙후된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모리슨 상병입니까? 또렷한 영어로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한국 군복을 입은 여성 장교가 제게 다가왔죠. 윤소희 대위입니다. 오산 기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소희 대위의 유창한 영어에 놀라웠어요. 그녀는 마치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양옆으로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기지로 향하는 길, 윤소희 대위는 지하철역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은 기본이고 이동 중에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아요. 미국 지하철과 비교하는 건 좀 우스운 일이겠네요. 약간 냉소적인 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얼마나 더럽고 불편한지 생각하면 할 말이 없었죠. 오산기지에 도착해 군 병원으로 안내받았을 때 제 두 번째 고정관념이 무너졌어요. 눈앞에 펼쳐진 의료시설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최신 MRI 장비, 디지털화된 의료 차트 시스템, 로봇 보조 수술실까지. 미국 본토의 많은 병원보다 더 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이게 한국 군병원의 표준 수준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톤이 묻어났어요. 윤소희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의료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군 의료 시스템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니까요. 그날 저녁 기숙사방에 홀로 앉아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스, 여기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적어도 의료시설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 이 말을 쓰면서도 제 자존심이 깊게 상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의료계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인정하는 게 마치 배신처럼 느껴졌죠. 업무 시작 일주일째, 저는 실전 근무에 투입되었어요. 군 병원 응급실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면목을 체험했습니다. 환자가 도착한 순간부터 처치까지의 과정이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작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모리슨 상병, 이쪽으로 와서 도와주세요. 윤소의 대위의 호출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훈련 중 부상당한 병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의료진들이 각자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전자차트를 보세요. 환자의 모든 과거 기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김대위가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알레르기, 과거 수술 이력, 복용 중인 약물까지. 미국에서라면 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을 텐데 말이죠. 그날 저녁 마커스 그린 중사와 기지박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제 놀라움을 나눴어요. 이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 미국보다 빠르고 정확해. 마커스는 3년째 한국에서 근무 중인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제 알아차린 거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내가 왜 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지 이제 이해되지. 갈비를 주문하자 테이블에 10여 개의 반찬이 함께 나왔어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음식이 이 가격에? 미국이었다면 3배는 했을 텐데. 마커스는 웃었죠.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미군 급여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식비는 미국의 절반, 대중교통은 10배는 좋고 인터넷 속도는. 아, 너 아직 인터넷 속도 체험 안 했지? 오늘 밤에 테스트해봐. 충격받을 거야. 다음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군 병원 옆에 위치한 민간 병원을 견학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환자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보고 믿기지 않았죠. 평균 대기 시간이 10분 이하입니다. 안내하던 병원 관계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환자들은 건강보험 덕분에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죠. 이 말을 듣고 바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은 없나요? 안내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파산이요?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다니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미국의 의료비 문제가 스쳐 지나갔죠. 수술 한 번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는 사람들, 보험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 특히 제 동생 제시카가 의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미국이 배워야 할 시스템인데.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흘러나왔어요. 한국 생활 한 달째, 저는 민간병원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이것이 우리 병원의 로봇 수술 센터입니다. 안내하던 의사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술실에서는 의사가 로봇팔을 조종하며 정교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손보다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환자의 회복 속도도 훨씬 빠르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런 수술은 매우 비싸지 않나요? 그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일반 수술보다는 비용이 더 들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상당 부분을 커버합니다. 환자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날 저녁 기지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미국에서 로봇 수술은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고급 의료 서비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 국민도 접근할 수 있다니. 제 머릿속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대릭 들었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대. 다음 날 아침 마커스가 식당에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계획 재확인이라고 쓰여 있었죠. 한 달 전이었다면 환호했을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커스, 넌 정말 여기가 좋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마커스는 커피를 마시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솔직히 말할게. 난 여기서의 삶이 훨씬 편해. 의료비 걱정 없고 치안도 좋고 대중교통은 미국의 10배는 좋아. 게다가 내 급여로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날 오후 부대 내 회의실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갑작스레 미군 고위 장교들과 일부 병사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죠. 제 생각에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호 이익의 관계예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윤소의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모리슨 상병, 내일 특별한 일정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센터를 견학할 기회가 생겼어요. 관심 있나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동생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제스, 여기서의 경험이 내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 내가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서울대학교 병원 견학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윤소의 대위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첨단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요란한 충돌음이 들렸죠. 사고다. 윤소의 대위가 소리쳤어요. 차가 급정거하며 우리는 앞으로 쏠렸습니다. 전방 50m 지점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 현장이 보였죠. 본능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려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응급처치 훈련이 떠올랐죠. 압박붕대가 필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윤소의 대위는 즉시 차로 달려가 응급키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죠. 놀랍게도 신고 후 3분 만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와, 정말 빠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우리는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죠. 그들은 전문적인 장비로 환자를 안정시키고 신속하게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데려가나요? 제가 물었어요. 가장 가까운 외상센터로 갑니다. 5분 거리에 있어요. 구급대원이 대답했죠. 구급차가 출발하자 윤소의 대위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요. 침착하게 대응했네요. 당신도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오는데 최소 15분은 걸렸을 거예요. 그나마도 보험이 없는 환자는 부르기조차 망설이죠.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의료인이 되고 싶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고통받는 일을 돕는 일. 그런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 기본 가치가 돈에 가려진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병원 근무 중에 윤소의 대위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모리슨 상병, 어제 도와드린 환자의 가족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셨어요. 환자의 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군이 이렇게 도움을 준다니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정한 사명감을 느꼈죠.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어요. 의무병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의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생활 2달째, 부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관한 공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발언이 구체화되면서 미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죠. 놀랍게도 저는 망설임 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료 분야만 봐도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 접근성, 비용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마커스가 웃으며 다가왔죠. 이게 누구야? 데릭 모리슨이 한국을 옹호하다니. 세상이 뒤집어졌나?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특히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나는 의무병으로서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싶어. 그날 오후 윤소의 대위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제 삼촌이 운영하시는 한 의원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전통 의학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말, 서울 외곽의 한 의원을 방문했죠.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경락, 기혈의 개념부터 설명해 주었어요. 한 의원에서 돌아오는 길, 윤소의 대위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그녀가 말했죠. 맞아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윤소의 대위는 미소 지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중요한 건 다른 문화와 시스템에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죠. 당신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생활 3달째, 동생 제시카로부터 마음을 무겁게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나 의대 입학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지금 아르바이트만 3개 하고 있는데도 턱없이 부족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꿈을 꿔왔죠. 그 꿈이 돈 때문에 좌절되다니 너무나 불공평했어요. 잠깐만, 제스. 포기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심란한 마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김대위가 다가왔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망설임 없이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동생이 의대 학비 때문에 꿈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대 학비가 너무 비싸서. 김대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의대에 관심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외국인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등록금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그 말에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했죠. 정말요?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게다가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에게 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웹사이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녀의 목소리에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한국에서 의학 공부를. 왜 안 되겠어? 세계적 수준의 의료시설과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 이 순간 저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죠. 미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판만 했지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달랐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언젠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부대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관한 2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죠. 처음 토론회에서는 대부분이 철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마커스가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난다면 그건 미국에게도 큰 손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죠. 토론회가 끝난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군 복무를 마친 후 한국에서 의학 공부를 계속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에게도 한국 유학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죠. 그날 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군 복무 후에도 한국에 남아서 의학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야. 너도 여기서 의대에 진학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봐. 한국 생활 6개월째,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6개월만 버티자고 다짐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복무 기간이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두려움이 들었죠. 부대 내 분위기도 크게 변했어요. 트럼프의 철수 발언 이후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 대한 생각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 혜택, 안전한 환경, 편리한 생활, 저렴한 물가 등을 경험한 병사들은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했죠. 모리슨 상병,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김대위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당신의 동생 지원서를 검토했어요. 예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눈물이 차올랐죠. 제시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니. 미국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대위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김대위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소식도 있어요. 군 복무를 마친 후 의학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기회네요. 그날 저녁 윤소의 대위와 마커스를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고 제 동생도 여기서 의학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윤소의 대위와 마커스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죠. 축하해, 데릭. 정말 좋은 소식이야. 마커스가 술잔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내 새 삶을 위해 건배. 술잔을 부딪히며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이곳에 오는 것을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여겼죠.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서 제 진정한 꿈을 찾게 되었어요. 사실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을 배워서 언젠가는 미국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부대 내에서 큰 회의가 열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미군들, 특히 한국에서 오래 근무한 이들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면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 고위 장교가 말했어요. 저도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저는 의무병으로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죠.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 후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어요. 놀랍게도 80% 이상의 미군들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기를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남산타워에 올라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포기해야 했던 꿈을 한국에서 다시 찾았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단순한 미군이 아니라 두 나라의 가교가 될 사람이다. 윤소의 대위가 제 옆에 섰어요. 생각이 많아 보여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6개월 전에는 이곳을 떠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떠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이곳이 좋아졌죠. 다음 주 제시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눈에서도 같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어요. 서울 거리를 함께 걸으며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미국에서는 의사의 꿈을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제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 변화를 만들어야 해. 그게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의무병으로서의 경험을 넘어 진정한 치유자로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국의 자존심과 한국의 효율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저는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꿈꾸게 되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미군이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 마음속으로 되뇌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발령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주한미군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안전한 생활 환경,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까요?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대한민국이었습니다.